한나 시걸이 얘기한 것은 이게 멜라니 클라인의 임상에서 나오는 얘기. 여기서 아이의 불안이 실제 부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으로 뇌사된 부모상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이게 뇌사된 부모상이라는 것을 초자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은 이럴 때 아주 폴리티컬하게 이런 것을 초자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글을 쓰는 클라인의 저자는 결국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느냐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클라인은 명명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볼 때 이게 초기 동일시 과정, 이 전 시간에 우리가 아이덴티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동일시라는 개념이 결국 초자라는 큰 우산 안에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가 지나치게 자기 안에 내사된 부모상이라고 하는 게 엄격한 부모상이 내사됐다고 한다면 부모의 요구사항이나 환경론자 쪽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쩌면 클라이닝 쪽에서는 여기는 공격성 이론, 죽음의 본능의 이론과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사된 부모상에는 현실 부모로부터 오는 내사된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원래 타고난 아이가 타고난 이 죽음 본능을 자기가 캐리하지 않고 부모에게 특히 젖가슴에게 투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투사된 나쁜 젖가슴을 다시 자기 안에 내사하는 과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현실 부모보다 클라인의 이론의 독특한 점은 보통 환경론자들은 현실 부모 중심이에요. 인터퍼스널 사이코 어널리시스나 일반적인 대상관계 속에서는 현실적인 부모 대상이 안으로 내사되면서 내적 대상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클라인의 아주 독특한 점은 이 공격 본능 내지는 죽음 본능이 젖가슴에 투사돼서 이미 젖가슴 자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선언적으로 이미 이 대상을 경험하기 이전에 선언적인 어떤 공격성, 내가 만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이 대상에 투사해서 그 나쁜 대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가 원래 나빠서 아이가 나빠진 게 아니고 아이가 원래 나쁜 것을 가지고 있어 그 나쁜 것을 부모에게 투사해서 그 부모가 다시 그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투사한 그 데스 인스팅트나 공격성, 어그레션을 자기 안에 다시 내사한다. 인트로젝션하는 그 프로젝션과 인트로젝션이 순환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내사된 엄격한 어떤 대상, 엄격한 부모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부모가 엄격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엄격한 나쁜 대상을, 부모 대상을 투사했다고 한다면 이건 아이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이 자기 안에 있는 데스 인스팅트나 어그레션을 밖에 일단 투사했다가 그걸 다시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건 원래 아이 것이지 부모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엄격한 환경 이론으로서는 클라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 공격성 이론, 데스 인스팅트라는 쪽에서 이 환경의 부모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데스 인스팅트나 공격성과 현실적인 환경의 대상, 이것을 어떻게 조화해서 설명해낼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줘요, 이론상에. 순수한 형태의 대상관계 이론은 페어벤에서 드러나요. 페어벤의 경우에는 이런 타고난 욕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능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대상관계 이론은 순수하게 대상과 그리고 자아 간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본능 때문에 이 대상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연의 대상관계 이론은 순수한 대상관계 이론이고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은 역동 이론과 대상관계 이론의 혼합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은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하지만 서로 이론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같은 대상관계 이론인데 이쪽 얘기 듣다 저쪽 얘기를 들으면 혼란이 일어나죠. 일단은 현재 부모는 괜찮지만 과거의 부모는 엄격했다고 얘기를 설명을 할 수도 있죠. 환경론자 입장에서.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잘 몰라가지고 얼떨결에 애한테 엄하게 했는데 나중에 키우다 보니까 애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서 이제 지금은 좀 괜찮아졌지만 아이는 원래 엄격했던 부모 대상이 원대상으로 자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엄격한 부모 대상 때문에 현실의 부모 대상에게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내사되는 엄격한 부모상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속에서 이 엄격한 부모상이 현실 대상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지만 멜라니 클라인이 보는 여기에 내사는 꼭 현실 부모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죽음 본능을 투사한 대상이 부모 대상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기의 아이가 타고난 본능 속에 데스 인스팅트가 있어서 자기 안에 있는 데스 인스팅트를 자기가 캐리하기 힘드니까 그걸 나쁜 젖에다 투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드 아버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젖을 잘 줘도 나쁜 엄마를 아이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순수한 환경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역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하는 거 우선 이해해야 멜라니 클라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는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역동 이론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프로이드의 1920년대 이후의 이론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났다고 보잖아요. 우리 안에는 라이프 인스팅트하고 데스 인스팅트가 있다. 그러니까 생애 본능과 죽음 본능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프로이드가 1920년대 이후에 자기 이론이 그전에는 리비도 이론 중심으로 설명하던 것을 리비도를 포함한 생애 본능 이론과 쾌락하고 상관없는 죽음 본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쪽으로 이론을 구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본인이 이해하지 그동안 리비도 이론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죽음 본능 이론이 필요했는데 그렇지만 프로이드의 직접 제자들도 이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들 중에 지금도 이 죽음 본능 이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순전하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데스 인스팅트 이것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프로이드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더 데스 인스팅트를 극적으로 확대해서 이론을 구성한 게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 데스 인스팅트 이론을 여러분들이 확대된 형태의 이 데스 인스팅트 이론을 멜라니 클라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을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쪽만 가지고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라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많은 팬터스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동을 다 같이 타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각각 다른 양의 역동을 가지고 태어나느냐는 또 질문이 나오죠. 어떤 아이는 데스 인스팅트가 그렇게 많고 어떤 아이는 생애 본능이 이렇게 많은 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한들, 이게 태어날 때 이 사람은 생애 본능이 많고 한 사람은 죽음의 본능이 많다는 것만 가지고 임상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또 제기되죠.